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휴장이라서 사실 아침에 그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나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좀 넘어갈 건데, 보시면은 어젯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 내용이 약간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기대는 연준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야 라는 것이 어떤 기대감이었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게 깨졌습니다. 일단 자산 매입 당장 확대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긴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긴축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동성은 계속 공급하는데 물줄기를 좀 약하게 하겠다라는 정도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연준의 생각이 막 유동성을 계속 무분별하게 뿌리던 그런 생각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일단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환율 조작 이후로 중국에 또 보복 관세를 매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나 트럼프가 뭐 계속 하나 중국의 미래는 이래저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민주당하고 공화당 또 그 둘 다 당에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때리기다라는 점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다시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나마 이게 중국이 참고로 예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위안화가 한동안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단 말이죠. 뭐 지네가 아무리 관세를 때려봐야 환율이 그만큼 또 커버를 해주니까 뭐 그럭저럭 견딜만 했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요즘은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중국이 수출이 쉽지가 않다. 환율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어떻게 돼 있나? 지금 보시다시피 위안화 환율인데요. 위안화 환율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럴 때 솔직히 이렇게 계속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손해 보는 부분을 커버를 칠 수 있었는데 커버가 안 되죠 이제. 환율이 내려와서 커버가 잘 안 된다. 아무튼 중국도 이래저래 좀 쏘게 탈 것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위안화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거의 다 오고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위안화도 일단 어느 정도 좀 강세에 제한은 걸리는 것 같다. 그죠? 일단은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 막 투매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최소한 몇 거래일씩 뭐 1, 2주일씩 지키다가 뭐 빠지고 1, 2주일씩 지키다가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성 정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예전에는 이렇게 잘 버티질 못했는데 일단 최소한 이번엔 막 1, 2주일씩 버티고 있습니다. 1, 2주일씩 버티고 사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었는데 한번 쏟아진 거죠. 슈팅 나온 거죠. 슈팅 나온 상황에서 뭐 과연 여기서 이번엔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약간 다르네요. 그죠? 계속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 반면에 더 이상 약세로 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강세로 잘 가지 못하고, 이제 약세로 전환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외장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독일하고 오래간만에 유럽장도 한번 살펴는 보자고요. 미국이 문 닫았을 때 이런 때 유럽장 한번 살펴봅시다. 유럽에서는 뭐 독일하고 몇 개만 좀 볼게요. 독일하고 유로스톡스 50 뭐 이 정도만 살펴볼게요. 대표성이 있는 것만 살펴보면 되니까. 자, 보시다시피 독일 지수, 닥스 지수인데 보시면은 여기 고점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딱 봐도 9월 3일 날 나왔던 이 고점이 어떤 역사적인 고점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죠? 현재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 모양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번 폭락을 했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오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1차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11월 달 들어서 상승행자 진행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상승행자 각인 목표치가 너무 위쪽으로 많이 열리니까 상승행자 목표치 달성 실패한다면 아래쪽으로 빠그라질 수 있겠네 생각은 공통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 다 똑같다고요. 11월 달 들어서 11월 직전까지 10월 달까지 폭락했다가 폭락까지는 아니고 좀 계속 한 2주, 3주, 10월 달 내내 좀 하락했다가 11월부터
탁 V자로 급반등하기 시작했는데 11월 달 전 세계 흐름이 이렇다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행자로 가려다가 1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행자로 못 가고 여기 어디서 쌍고점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나 아니면 살짝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비리비리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나 중요한 자리는 그래서 이번에 조정 나왔을 자리, 이 자리 저점을 붕괴시키는지 여부들을 잘 살펴보시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목표치는 아래쪽까지 열리게 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상승 날짜라든가 이런 건 다 찼죠. 여기서부터 11월 달에 1차 상승 나왔던 요 자리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해보려는 이 기간하고 일단 어떤 기간적 목표치 이런 건 다 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방황하고 있다. 방향성을 잘 못 잡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혼조세, 뭐 예를 들면 유가는 오르는데 뭐 주식은 빠지고 뭐 이런 좀 서로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얘도 자빠질랑 말랑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얘도 현재 2거래일째 고점을 확인하고 있고요. 다시 그리고 어젯밤에 살짝이지만 밀리긴 밀렸죠. 물론 어제 여기 11월 25일날 요날 만들어 놓은 저가를 뭐 장중이라도 이렇게 한번 깼었으면은 더 뭐 좋은 그림이 나왔겠지만 하방 쪽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뭐 일단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 수렴하는 모습도 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일단 2거래일 정도에도 일단 못 넘고 지켰다. 2거래일 동안 고점을 못 넘었다라는 점 정도 얘도 일단 좀 잘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얘도. 그리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유로존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그죠? 회복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제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2011년부터 해서 10년간. 근데 말이 제로 성장이지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 성장은 못했다. 실질 10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까먹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일부 대기업과 숫자의 성장에 불과한 거지 유로존은 10년째 역성장 중이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2011년에 만들어놨던 이 위기들, 물론 독일은 이제 운 좋게 많이 올랐는데 독일은 대장이니까 요즘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박살나고 있다. 아직도 위기가 진행 중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거는 범 유럽 지수 뭐 이런 건데 보시면 벌써 이게 모양이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얘는 일단 여기 고점은 넘어가 있는데요. 얘도 보시다시피 일단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얘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일단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네요. 그죠?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래서 연속적으로 과연 빠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독일보다 다른 나라들이 좀 더 강하게 올랐었나 봐요. 여기에 뭐가 편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좋은 종목들만 들어가 있는지 독일보다 얘가 지수는 더 강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얘도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직전 고점이 여기 있고 아직까지 여기 어딘가에서 놀고 있다는 점이 보시다시피 뭐 별로 좋지는 않다. 하여튼 유로존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하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탈리아 쪽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죠. 이탈리아가 이번에 박살나면서 전 세계를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중국이 전 세계를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미국이 전 세계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개 국가들 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한국 주식시장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쪽을 좀 잠깐 보자면은, 비트코인 쪽은 어제 안 그래도 폭락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인데 사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으로 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야말로 그냥 순수한 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게 기초자산이 어디 있다고. 이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시세에 관심도 없고 분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아무튼 이게 시가총액 덩어리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 3월 달에 지난 3월 달에 여기지. 지난 3월 달에 폭락하기 전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뭐 비트코인이 먼저 2, 3일 정도 먼저 뭐 폭락을 시작했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좀 폭락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주식시장보다 이번에도 조만간 주식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들 보시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가능성은 있어.
물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비이성적이고 고변동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떤 모든 위험 자산들이 약간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이 무슨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투기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동조화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런 비트코인의 폭락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볼 만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폭락을 보고 나서 야 3월 달에 주식시장에 앞서 2, 3거래일 정도 앞서서 비트코인이 먼저 자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뭐 베팅을 하거나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증거가 모자라다, 약한 증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미래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2, 3거래일 먼저 빠졌네 라고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랬었네 라고 확인하는 꼴이고, 지금 증거가 좀 모자라죠. 뭐 그렇다는 뭐 2, 3거래일 먼저 빠진다는 이야기를 갖고 베팅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주 그랬었어야 돼. 자주.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년에도 여기서도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항상 먼저 빠지더라.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실제로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사례들이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이런 걸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점들, 그러니까 얘도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요즘 흔들리는 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역사적 고점 부근에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얘도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이런 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싸냐 싸냐, 비싸냐 싸냐. 결과적으로 이 바닥이 뭐예요? 나는 싸게 샀는데 내가 싸게 산 걸 누군가 남한테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나보다 비싸게,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남한테 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가장 악재는 상승했다, 이런 투기, 이런 바닥의 모든 악재는 비싸다라는 게 가장 악재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무슨 뭐 코로나가 나고 이런 거 상관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격 자체가 싸냐 비싸냐가 핵심입니다. 싸면은 남한테 팔아넘기기 쉽고 비싸면 남한테 팔아넘기기 어렵잖아요. 이만한 악재가 없다고요. 제일 기본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비싸냐 싸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니,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기 때문에 싸다, 이게 어떻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이런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으면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그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리플들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제 왜 그런 리플을 왜 아직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나 모르겠긴 한데, 왜 네가 하락을 보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 계시는데,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거예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3월 달에는 제가 왜 손절을 하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3월 달에는 왜, 네, 제가 3월 달에 절대 손절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주식 매입을 고려해야지 왜 파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싸니까. 근데 왜 싸냐는 이유를 이제 다양한 지표를 갖고 보여드린 거죠. 뭐 RSI가 어쩌고 저쩌고요. 뭐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뭐 저점을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싸요. 그러니까 여기는 팔면 안 돼요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너무 비싼데 이제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제 영상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방향들이죠. 왜 비싸냐, 얼마나 비싸냐,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 비싸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제 뭐 SOTH라든가 뭐 그러한 지표들 보여드리는 거, 200일선 뭐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몇 개라든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며 어디까지 더 비싸며, 그리고 이 비싼 게 어디까지 더 진행될 수 있을지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비싸다고 이렇게 주댕이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몇 년 동안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왜 주식이 싼지, 주식이 쌌을 때는 시장에 어떤 숫자들이 나타나는지, 주식이 비싸면 어떤 숫자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감이 아니고, 저도 감이 안 좋으니, 저도 속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숫자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 감정은, 제 감성적인 건 쏙 빼고 숫자로만 판단을 하려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비싸다. 모든 것이 선반영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비싸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비싼지는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2번씩 영상 올리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모든 하는 얘기가 이래서 주식이 비쌉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고, 뭐 경제 성장률이 어쩌고, 뭐 중국의 부채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곁들여서 하는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더럽게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럽게 비쌌을 때는 뒤에가 상당히 꼬리꼬리했다, 뒤에가 안 좋은 일이, 항상 굉장히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장은 뭐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어젯밤에 이미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미국장 휴장한 날이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오늘 밤 미국은 빨리 문 닫습니다. 새벽 한 2시인가? 까지만 하고 문 닫을걸요? 네, 한국 시간으로. 아무튼 좀 빨리 닫는 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 한국 시장 오늘,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계속 리플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감성은 넣어 두시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지나친 비관론, 앞으로, 그러니까 뭐 지나친 낙관론, 앞으로 2,800 갈 거야, 3,000 갈 거야. 그 지나친 낙관론은 주식이 좀 오히려 폭락했을 때나 그 낙관론을 가지시지, 지금같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낙관론들은 좀 그렇고, 또 그리고 인버스 들고 있다고 죽겠네. 오히려 그럴 때가, 인버스를 잡아야 될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에 휩싸이기 쉬운 때인데,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한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죠. 예, 영원한 건 없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조심하실 때가 되긴 됐고요. 어쨌든 어제 밤에, 그러니까 어제 마감해 놓은 거, 코스피 어제 마감해 놓은 걸 보면은 마치 자연스럽게 오늘도 폭등을 할 것 같지만, 솔직히 오늘 시장 분위기는 또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든 길고 짧은 건 일단 대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얘가 또 밀려서 내려온다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어떤 고점을 확인한 셈이 될 거고, 오늘 올라가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하기 어려운 게, 보시다시피 오르더라도 지금 RSI가 꺼져 있는데, RSI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이 이미 더 이상 상승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숫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일은 모른다. 코스닥은 오늘 자연스럽게 뭐 많이 오를 수 있는 날이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승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시면 여기서 27거래일, 26거래일 정도 빠졌고 현재 24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오른다면 뭐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코스닥은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가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저항을 어제 붕괴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쏟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 여기 지지와 저항을 여기 어디 뭐 지지력을 놓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일단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뭐 적당히 좀 살살 하시고요. 아무튼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달러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뭐,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차트적인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한번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어쨌든 언젠가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고 뭐 하면은 다시 미국 여행도 가고, 뭐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도 사고, 이베이에서 물건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달러 안 쓸 겁니까? 달러 쓸 거죠? 달러 쓸 거면은 한 번쯤 이제 슬슬 이제 달러 한번 모아 가봐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 지가 물리면 어떨 건데, 물리면 그냥 다음에 미국 물건 조금 더 프리미엄 주고 산다 생각하시고
어쩌면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앞으로 전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사실 피곤하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너무 언더슈팅에 와 있고 이런 이야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이제 절대적으로 좀 레벨이, 코스피 레벨이 좀 이제 원달러 환율 레벨이 좀 싼 것 같다. 이 정상적으로 좀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달러 쓸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에 달러나 좀 사놓을까? 뭐 예금을 달러로 들어놓으시든가 뭐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런 달러를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오늘 내일 하루 이틀만 볼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거 좀 사놓으면은 나중에 득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아무튼 이 지지와 저항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 조금 물리더라도 그냥 들이대 봐도 괜찮지 않겠냐. 까이 거 뭐 다음에 미국 여행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미리 환전한다 생각하시든가, 그런 것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가능할 정도의 어떤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앞으로 이 원화 약세에 베팅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숫자들도 뭐 그렇게 실제로 숫자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RSI가 이렇게 뭐 우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온 적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지난 20년 역사상. 그 뒤에 어떻게 됐었냐고요.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좀 자신 있게 들이대 볼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그런 체크를 하는 게 정석적이긴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까지 녹화하고, 네, 하여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